안녕하세요. 식소남 미카엘입니다. 오늘은 물 주는 방법, 그 중에서 저면관수, 두상관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두상관수가 뭐냐고 궁금해하실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식민이들도 있으니까 초심자분들의 눈높이에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는 식소남이니까. 두상관수가 뭐냐면 이름은 멋있는데 그냥 평소에 우리 물 주는 방법, 그게 두상관수예요. 위에서 주는 거. 그리고 역으로 이제 밑에서부터 물을 주는 게 저면관수죠. 두상관수는 상면관수라고도 해요. 위에서 물을 주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뭐 설명할 필요 없죠. 두상관수는 그냥 화분 있고 위에서 물을 쭉 줘서 물을 밑으로 흐르게 하는 게 그게 두상관수입니다. 그리고 저면관수는 반대죠. 물 받아놓은 통이나 그릇 공간에다가 화분을 담그는 거예요. 담궈서 밑에서부터 물을 빨아 올리는 거죠. 모세관 현상으로 물을 빨아서 흙이 올라가는 거죠. 위에까지 젖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휴지를 물에 딱 담갔을 때 휴지에 물을 타고 올라오는 것처럼. 그게 저면관수입니다. 말들이 많아요. 두상관수가 좋다, 저면관수가 좋다. 그리고 식물을 조금 키워보다 보면은 처음에 초심자 때는 당연히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물을 위에서 줍니다. 근데 좀 세월이 흐르고 식물에 대해서 좀 공부해보고 이런 사람들이 키우는 거, 저런 사람들이 키우는 거 이런 걸 보다 보면은 저면관수라는 게 있네? 그러면서 저면관수가 훨씬 좋대. 흙을 전체적으로 다 골고루 적셔준대. 그래서 진짜 고수들은 저면관수에 위에서 물 주는 거 안 좋아. 이렇게 한다고. 개인적으로 뭐가 좋다 나쁘다 뭐 장단점이 있지만 미카엘은 어떤 방법을 쓰느냐,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 저는 두상관수로 합니다. 미카엘이 왜 두상관수를 하냐,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일단 두상관수는 자연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수분 공급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 우리 식물들이 물을 먹는 게 비죠. 비가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그죠? 위에서 비가 쏟아져서 젖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력에 의한 물의 이동으로 밑으로 내려가죠. 왜 좋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위쪽에 있는 공기가, 산소가 아래로 이동하게 돼요. 물에 실려서 함께 중력을 타고 밑까지, 뿌리 아래쪽까지 도달하게 되죠. 또 좋은 점이 표토, 그러니까 화분 맨 위에 겉흙 표면, 표토, 그 표면에 발생하는 이 염류의 건조로 인해서 하얗게 되는 거, 그걸 이제 결정화라고 하는데, 염류의 결정화가 일어나는, 그리고 조류 발생, 그런 거에 예방이 돼요. 그러니까 조류 발생이 뭐냐면 그 새 조류 아니고, 이거고, 새 조류 아니고, 그러니까 LG 혹은 RG라고 부르는, 소위 이끼라고 부르죠. 이끼랑 조류랑 사실 달라. 그래서 보통 그냥 이끼가 낀다 위에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는 녹조가 끼는 거죠, 위에. 그게 조류예요. 그 조류가 끼는 것을 좀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 게 두상관수입니다. 왜냐면 이게 저면관수를 했을 때 물이 머금고 올라오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염류들이 이제 머금 상태에서 냅두면은 다시 건조되면서 배어 올라와요, 위에 양분이. 그래서 화분 표면에 그 염류로 인해서 하얗게 결정화가 되면서 마치 소금 말린 것처럼, 혹은 좀 심하면 곰팡이처럼 보이는 그런 하얗게 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어쨌건 화분에서는 발생할 수 있고 흙이 물을 머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저면관수도 더 심해요. 위에서 두상관수를 했을 때 흘려내리는 효과 때문에 조금 더 예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조류도 그냥 서서히 저면으로 물을 빨아 올리면은 위에 계속 젖은 상태로 머금고 있죠. 그 표면층에 양분도 같이 빨아 올려져서 거기 들어있는 특히 인, 질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류가 이제 자연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 조류가 발생하면 소위 말하는 이끼처럼 녹조가 끼는 거죠, 화분 표면에. 씨앗 발화할 때 보면은 흙을 제대로 소독 안 했다, 먼저 편 보셨죠? 뜨거운 물로 흙을 소독 안 하거나 전자레인지로 안 돌렸더니 위에 이끼가 많이 꼈다, 씨앗 파종을 했는데 리톱스를 뿌렸는데 리톱스 옆에 녹조들이 막 꼈다, 흙을 제대로 소독을 안 했다, 막 이렇게 하시는데, 설마 아직도 뜨거운 물로 흙 소독해서 쓰시는 분 있으면 전편에 흙 소독하지 마세요 라는 편 보고 오시고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영양분, 인, 질소 이런 걸로 인해서, 특히 인이 많이 차지를 하는데 조류에는 그 인 성분이 흙 표면에 정체되어 있고 배어 있는 상태로, 축축한 상태로 적당한 온도와 빛이 공급되면은 조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물에 녹조 뜨는 것들도 물에 있는 이제 인산염이 많아지기 때문에 물에 녹조들이 생기고 녹조라떼 막 생기는 거거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씨앗을, 특히 리톱스 이런 미세 씨앗 파종할 때는 사각분에다가 흙 올리고선 씨앗을 뿌리죠. 그리고선 어떻게 해요? 저면으로 담가 놓는단 말이에요. 수분을 계속 공급해줘야 되니까. 그럼 계속 저면 담겨있죠. 그런 애들이 유독 이끼가 많이 껴. 그래서 씨앗을, 근데 미세 씨앗이라 어쩔 수가 없잖아요. 위에서 붓다 보면 다 튕겨나가고 막 뒤섞이니까. 그래서 저면관수할 때 더 많이 생긴다, 조류가. 그리고 양분을, 물을 주면은 중력으로 밑으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두상관수는 뭐 상부층에 있는, 우리가 식물을 딱 심었을 때 뿌리만 딱 넣어서 심는 게 아니죠. 어느 정도 줄기도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윗부분에 있는 영양분들은 그대로 사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두상관수를 함으로써 윗부분
윗부분에 있는 영양분들도 아래로 내려가죠. 물을 타고. 그러면서 화분 아래층에 있는 뿌리들, 새뿌리, 그 새로 나온 하얀 새뿌리들한테도 영양분이 계속 전달할 수 있어요. 바닥 쪽으로 이동시켜갖고 새뿌리한테 영양분 공급이 유리하다. 그리고 또 하나, 염류, 질산염, 인산염 이런 우리가 이제 비료나 아니면 흙에 들어있는 그런 유기물이나 이런 데서 생성되는 그런 영양분이죠. 그 영양분에 들어있는 염류들이 물을 충분히 줌으로써 밑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흙 속에 존재할 수 있는 염류나 불순물들을 화분 밖으로 배출하는 효과가 있다. 저는 그래서 두상관수를 주로 합니다. 뭐야, 그럼 저면관수 절대 하지만 안 좋아? 저면관수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야죠. 저면관수 좋습니다. 쓸모 있고. 근데 이 저면관수를 왜 하느냐? 저면관수가 최고다. 저면관수를 해라라는 주장의 이유는 뭐냐면, 물을 위에서 자꾸 자주 주면은 눌리면서 흙이 단단해진다, 용토가. 그래가지고 뿌리의 생장을 억제하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그냥 빨아 올려서 적셔주는 저면관수가 훨씬 식물한테 좋다. 위에서 자꾸 주면 흙이 눌려서 식물 뿌리 성장이 안 좋다. 이런 이유인데, 위에서 물을 줘서 용토가 단단해지는 그 위험성보다는 차라리 용토에서 마사를 빼세요. 그리고 흙 표면 위에다가 이쁘게 마감한다고, 마감토, 화장토라고도 하죠. 화장토로 마사를 올리지 마세요. 그게 훨씬 큽니다. 마사가 정말 무거워요. 우리가 쓰는 여러 가지 용토들이 있죠. 원예에서 사용하는 용토 중에 제일 무거운 게 마사예요. 돌조각들이에요, 사실 다 걔네들은. 그리고 마사는 물도 머금지 않죠. 걔네들을 위에다 올리면, 그리고 밑에 상토가 있잖아요, 부드럽고 가벼운. 그러면은 물을 계속 주면은 마사의 무게 때문에 계속 눌러. 그래서 흙이 단단해지고 흙이 눌리고 뿌리가 잘 성장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아니고 꼭 표면에 안 올리고 화장토로 안 올리고 흙에 섞어 쓴다 해도 흙 안에 입자들 사이에서 마사는 무거우니까는 밑으로 계속 눌린단 말이에요. 물을 줄 때마다 계속 눌려, 미세하게. 그래서 그 안에서도 흙끼리 다져지는 효과가 있어. 그래서 마사보다는 훨씬 더 가볍고 다공성인, 혹은 다공성이 아니라도 마사보다는 가벼운 용토를 사용하시는 게 물 빠짐을 위해서 낫다, 마사보다는. 그래서 마사보다 차라리 다른 거, 동생사나 이런 거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늘 그러죠. 저는 굳이 꼭 마사를 예찬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에요. 저희는 흙이 단단해지게 걱정이면 마사를 빼시라. 그게 위에서 두상관수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의미하다. 근데 중요한 건 두상관수, 위에서 물을 주는 거, 그걸 꼼꼼히, 충분히 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시간이 부족하다 이러신 경우는 저면관수를 통해서 화분 안에 흙이 전체적으로 잘 젖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좋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본인에 맞는 걸 하면 되는데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왜냐면 이게 또 두상관수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두상관수를 꼼꼼하게 제대로 안 해주면 이 용토 속에 채널이 생겨요. 그러니까 물길이죠. 물이 지나가는 길이 생겨서 그곳으로만 계속 물이 빠져나가. 물이 처음에 지나가서 젖으면서 지나간 그 길이 생기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흙이 젖는 것처럼 위에선 보일지 모르지만 흙 내부에서는 안 젖고 그대로 말라있는 용토가 있고, 지나간 길로만 물이 계속 지나가는 거야, 물을 주는. 그러면 흙이 제대로 다 젖지를 못하니까 어떤 뿌리는 계속 마르는 거죠. 젖는 뿌리만 젖고, 그러면은 식물한테 좋지 않으니까. 근데 이런 현상은 주로 이제 상토로만 식재했거나 상토 마사 섞었었을 때, 그럴 경우에 심하고요. 채널 현상이 미카엘이 늘 추천하는 산야초 혹은 난석 종류, 걔네랑 상토랑 적당히 비율을 섞었거나, 아니면은 난석 종류로만 식재했을 때는 별로 채널에 대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은 산야초나 이런 난석은 대부분 다공성의 용토란 말이죠. 미세기공들이 엄청 많은 이 다공성 용토들은 지 스스로 물을 빨아들여, 흡수해. 근처에 물이 지나가면 딱 닿자마자 그 미세한 공간 때문에 빨아들인단 말이죠. 그래서 스스로 물을 빨아들여서 머금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지나가다가 옆에 물이 있으면 땡겨갖고 지가 머금으니까 옆에 주변에 그 용토와 섞여있는 상토에도 물을 전달하죠, 같이 젖어서. 그래서 채널이 덜 생겨요. 흙을 잘 섞어서 사용했다면 옆에 있는 상토까지 수분이 잘 전달되기 때문에 채널링에 대한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그래서 용토 배합이 항상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면이 나빠, 두상관수만 좋아, 이게 아니라 이 오늘 말씀드린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선택을 하셔야겠죠. 그렇다면 두상관수를 추천하는 미카엘이 두상관수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이 두상관수에도 또 의견이 갈리거든요. 방법이, 화분 물구멍으로 물이 충분히 나올 정도로 물을 줘라 라는 방법이 있고, 물구멍으로 물이 나오지 않을 정도의 딱 그 정량을 파악해서 그만큼만 물을 주는 게 좋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이에 대한 내용과 미카엘은 어떤 방법으로 물을 주는지에 대해서 또 떠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 또 만나요. 안녕.